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 김종일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저희 원포인트 레슨이 한 달 전에 공략했고 매수 전략을 들었던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공개해보시죠. 바로 JYP 엔터는 현재 과속 구간일까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한 달 전 JYP 엔터가 한 4만 원 중반일 때 지금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혹시? 네,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꽤 오른 것 같긴 합니다. 한 7만 2천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때 10월 중순에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왜 말씀을 드렸냐면 뭐 JYP가 좋아서라기보다는 3분기 실적의 초반의 흐름을 보니 실적에 뭔가 비용의 문제가 있다. 그럼 비용 쪽에서 자유로운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겠고 나름 밸류가 싼 종목들 중에서 좀 골라보니 그때 세 종목을 골랐는데 JYP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뭐 그 가격인 것 같고 알테오제는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을 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여러 가지 변수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군들이 그나마 좋다고 저도 보는데 그러면 최근에 오른 게 과속일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한 계기판이 100km를 넘어가면 지금 규정 속도가 얼마인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JYP 엔터, 더 넓게는 엔터의 방향성까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짚어보기 위해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일단 뭐 JYP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3분기 실적 때문에 올랐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급등의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2025년에 전체적인 산업 전망의 그림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면 2023년 엄청 좋았고 올해는 별로였고 내년에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종목을 JYP가 여전히 탑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를 담았던 분도 담지 못해서 배가 아팠던 분들도 오늘은 그 이후에 탑픽이 있는지까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니까요. 엔터제에 대한 전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문점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JYP가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 급등의 이유가 충분한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지난 한 달간 수도 없이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외우셨을 것 같은데 답변 함께 열어볼까요? 네, 자 일단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비용이라든지 변수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보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더 부각받고 있는 것은 실적의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가 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하나하나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뭐 가장 최근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죠. 자, 지금 공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를 보시면 지금 연간별로 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시점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주가가 소위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밸류의 부담을 줄여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밸류 부담을 줄였는데 실제 매출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한 거고 외국인들이 한 10월 달 정도에 이 종목의 비중이 15%도 안 됐어요. 지금 27%까지 올라왔거든요. 다시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등에 충분한 이유는 있었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내밀하게 살펴볼까요? 근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일단 BTS하고 블랙핑크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서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글로벌 공연을 했을 때 불러들일 수 있는 모객 숫자, 물론 지금 최근 2023년에는 예정됐다가 모으지 못했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저 정도의 숫자를 모을 수 있었는데 BTS가 그래서 돌아오면 엄청난 폭발력을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블랙핑크도 실제로 코로나 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제한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 저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이 회사의 가장 주력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가 내년도에 한 이 정도 100만 내외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이키즈 하면 뭐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 스트레이키즈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빌보드 내에 굉장히 많이 진입하고 순위도 굉장히 높고 아마 팬들이 들으면 화낼 수도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된 그림 살펴보면 현재 주가의 상승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뭐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빽빽하게 스트레이키즈가 북미와 남미를 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공연 매출의 급증으로 인해서 그쵸?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JYP의 매출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건 좀 눈에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BTS하고 블랙핑크가 더 큰 그룹일 수 있으나 이들은 내년도에 정말 언제 시기에 돌아오고 몇 회 공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인데 비해서 여기는 뭔가 확정적으로 이미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 이미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이니 그럼 이들이 공연을 돌았을 때 어느 정도의 모객이 될 거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죠. 외국인들이 왜 지금 자신감 있게 사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최근에 급등으로 인해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하나 네. 현재 주가 급등은 이유 없는 급등이 아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반기에 힘들게 콘서트를 하면 하반기에 모멘텀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면 아마도 이 JYP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은 뭐 길게 가도 내년 1분기가 고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2025년 이 매출, 공연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JYP는 그 핵심에 스트레이키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 이 스트레이키즈에 잘 몰랐다라면 오늘 좀 영상도 찾아보고 멤버들의 얼굴도 좀 구성을 찾아보면은 앞으로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 두 번째 의문점 통해서 그래서 2025년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지금의 상승 이상까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올해 움직이지 않았던 소위 이제 슈퍼스타들이 돌아온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아까 봤던 그러니까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는 올해 조금 상대적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움직였지만 네. 3분기 실적이 개선된 게 MD 실적 개선과 스트레이키즈의 음원 매출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이제 공연을 뛰면 우리나라처럼 뛸 만한 공연장이 없는 곳과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스테디움 투어가 가능한 그런 그룹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톱스타의 귀환 자체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음원 매출 때문에 올해 주가가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음원 매출은 제가 보기엔 올해 플랫하게 가거나 내년에 좀 더 올라가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반적인 음원 매출 쪽에서 2023년이 이상했던 거였어요. 2023년이 너무 이제 그 음반 판매량이 폭증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던 핵심 포인트였는데 저런 흐름이 내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 때는 아시는 것처럼 뭐 끼어 팔기 그다음에 각종 이제 한 사람이 몇십 장을 사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판매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 여기 이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중국입니다. 네. 중국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엔터 전반 뭐 음원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드라마 이런 쪽에 아마 길을 열어준다면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건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음반은 저는 올해도 어쨌든 2023년을 빼면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도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슈퍼스타가 돌아와서 이 공연 쪽의 전반적인 매출, 라이브 매출이 더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올해 뭐 이미 순위를 볼 필요도 없는데 네. 올해 라이브 매출 1위는 누가 뭐래도 공연 매출 1위는 미국의 빅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네. 거죠. 이분이 한번 이렇게 전 세계 공연 돌면 1조를 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BTS나 블랙핑크가 돌았을 때 그 정도 매출이 나올지는 뭐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1년을 전체를 풀로 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테일러 스위프트나 그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올해 너무 힘들게 돌아서 네. 내년에 쉰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1년 쉬는군요. 네, 아마 이제 2년 단위로 돌거나 뭐 3년 단위로 돌거나 워낙 이제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보통 매년 도는 경우는 좀 드물다. 네. 뭐 특별하게 어느 지역 한두 군데를 갈 수는 있으나 올해처럼 빡빡한 스케줄로 돌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무주공산이 된 자리에 BTS와 블랙핑크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뭐 한 3천억 단위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빅스타가 돌아오는 라이브 공연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은 현재 엔터주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봐서 저는 빅스타가 있는 기업들은 내년에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계속 언급해주신 이 그룹명 중에 JYP 엔터 말고도 그 외의 소속사의 그룹명도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세 번째 문제 함께 열어보면서 엔터주 지금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상승을 예측해 볼 때 주도주도 바뀔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도주가 전체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주라면 아무래도 하이브라고 하는 대장주,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이는 게 가장 맞겠지만, 그러니까 주가의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 주도주를 바라본다면, 저는 뭐 하이브는 뭐 BTS가 돌아오면 당연히 매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좋은 종목이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아직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밸류도 다른 나머지 세 종목에 비해서 시총 차이가 나는 만큼 밸류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기대를 채우면 주가가 좀 올라오긴 할 텐데 예전만큼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뉴진스 이슈 이런 것들도 좀 해결돼야 되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선반영된 상황에서 주가는 정말 바닥에 바닥을 기었고 이제 좀 하나둘씩 좀 풀리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일단 블랙핑크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은 블랙핑크 사진을 준비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진이 조금 옛날 사진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아티스트 개개인의 매출만으로도 일단 큰 흐름을 냈는데 그게 YG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런데 실제로 이제 YG로 돌아와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좀 열심히 뛰어준다면 당연히 예전만큼의 이익 배분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이익이 크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니까 밸류 기준에서 그래도 좀 매력적인 YG 엔터가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서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귀환하는 시기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그 기대감을 일정 부분 트레저라든지 투애니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 이런 그룹들이 일부 채워준다면 상반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으나 상반기 뒤쪽으로 가면서 블랙핑크 일정이 확정되는 순간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공략해야 되는 종목은 뭐 JYP도 나쁘지 않은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YG 쪽의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수익률 기준의 주도주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희가 YG를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최종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금 엔터주 앞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엔터는 현재 지금 이유 있는 상승이다.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 이상하게 늘었던 그 음반 매출에 대한 그 부분이 깎이면서 올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음반보다는 라이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이런 라이브 매출 자체가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쪽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YG 엔터하고 하이브 쪽에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둘 중에 밸류나 이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하이브보다는 저는 YG 엔터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쪽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JYP의 급등과 함께 그 다음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는 종목 YG 엔터까지 공략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조영 의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